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귀농 다큐 살얼이랐다. 여름은 뭐니 해도 수국의 계절. 35년간 가꿔온 정원은 여름에 가장 뜨겁게 꽃을 피웁니다. 꽃은 사람을 성나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한테 욕심을 주지도 않고요. 그 외에 뭐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꽃에 대해서. 손으로 하나하나 돌을 골라내고 심은 꽃과 나무. 그 사이 야산은 정원이 되고 아픈 마음도 나았습니다. 1997년도에 IMF가 터졌다, 그죠? 제가 사업을 할 때인데 부동은 하도 괴로우니까 일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 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자연이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이 40이 넘어서 새로운 꿈을 꿨고 모든 것을 바쳤죠. 그만큼 부는 축적을 못했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고 또 내 친구에 비해 지금 나는 굉장히 지금 젊게 살아요.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슴 아팠던 사업 실패는 그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오히려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죠. 정성들여 가꾼 수국을 통해 치유의 기쁨을 나누고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괜찮은 인생. 정정조 씨의 뜨거운 인생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살얼이랐다 301회 경남 고성 75세 정종조 씨 귀촌 35년 차. 산과 바다와 평야가 자기만의 푸른색을 뽐내는 경남 고성. 고성군 거류면. 산도 하늘도 더욱 높아 보이는 여름은 보는 즐거움이 있는 계절이죠. 내레이션 김기현. 특히 경남 고성이 여름에 더욱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움정원 경상남도 제8호 민간정원. 물론 그 아름다움을 보려면 약간의 수고가 필요한데요. 여름을 정면으로 맞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 바로 여름의 여왕 수국입니다. 파란색, 보라색 등 수국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 수국의 오묘한 빛과 모양에 끌린 사람들이 저마다 인생 사진을 찍느라 한낮의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수국에 푹 빠졌습니다. 71세 서은희 씨. 자연 속에 부산광역시. 꽃이 이래 있으니까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산에 있으니까 공기도 좀 맑고 또 꽃도 더 싱싱하고 아름답네요. 이 일반 꽃들은 땅에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게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키가 조금 있으니까 65세 유재웅 씨, 58세 양금주 씨, 경남 창원시. 랄까 이렇게 예쁜 색깔이 좀 매료시키는 것 같아요. 이 여름에 더움 또 더위를 조금 더 시원하게 좀 해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50세 김성림 씨, 53세 오미순 씨, 경남 창원시. 자체도 힐링이 되니까 꽃과 함께라면 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안을 선사하는 꽃 수국. 이 수국 정원을 만든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정정조 씨입니다. 구구야, 구구야, 이리 와. 얼른 빨리. 닭들과 칠면조들이 종조 씨에게 달려간다. 그런데 어째 주인공보다 더욱 요란하게 등장하며 시선을 뺏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잘한다. 얼른 와, 가자. 잘한다. 이리 와, 구구야, 이리 와. 얼른 빨리. 얼른 와. 함께 산책한다. 예? 아, 이게 칠면조예요. 예. 닭과 칠면조와 함께하는 산책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 사람들. 정채빈 씨, 경남 창원시. 어떻게 닭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막 강아지 마냥 이렇게 오는 거죠? 어머 어머.
영특한 걸까요? 아니면 정이 쌓인 걸까요? 수국 정원에서 놀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어디선가 나타나 졸졸 따라다닌다는 녀석들.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걔보다도 더 잘 따라다녀요. 별로 좋은 성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놈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홀로 살아봐 보니까 이 나무들, 이 닭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닭 소리를 듣기도 힘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닭을 볼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 싫어한다 그러면 이 닭을 가둬 놓겠는데 다 사람들 좋아하니까 이렇게 방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 수국 사이를 제 땅인 양 자유롭게 노니는 닭과 칠면조를 만날 수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요. 운이 좋으면 닭과 칠면조와 산책하는 주인장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호주에서. 아, 그래요. 이 호주에서 오셨네. 이리 오세요.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수국은 파마한 것처럼 애골애골하죠. 예. 이 수국은 이름이 팝콘 수국입니다. 팝콘처럼 생겼해가지고. 예. 이 수국 이름은 뭐 보통 사람들 뭐 하얀 수국 그러는데 이 수국 이름은 웨딩 드레스예요. 이 꽃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화려하죠. 네. 예, 이거는 이 꽃을 만든 사람이 댄스 파티라고. 예, 댄스 파티. 공기 좋으니까 호주도 공기 좋지만 여기도 좋으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 가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정정조 씨는 수국에 대해 이혜인 수녀의 시를 빌려 말합니다. 각박한 세상에도 서로 가까이 손 내밀며 원을 이루어 하나 되는 꽃. 수국은 그가 세상을 향해 내민 손입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껴요. 정말 더 많은 꽃들이 피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건데 유감스럽게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하고 느끼거든요. 한 사람의 손으로 가꾸기에는 넓디 넓은 정원. 늘 마음만큼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35년의 세월은 정원 곳곳에 쌓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랑할 만한 곳이 작은 연못입니다. 이 작은 연못은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소나무를 심고 보니까 그 소나무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 나무를 심을 곳이 아니구나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연못을 팠습니다. 작은 연못을 파고 나니까 이 안에 보종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북방산 깨우리, 도롱뇽, 가재.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안한 기분을 이 연못에서도 많이 느끼고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 연못 속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단연 추억의 올챙이인데요. 작게 헤엄치는 올챙이들. 깨우리들이 6월 말에 산란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비가 안 오면 이 자리가 마르게 되는데 안은 깨우려 놓고 키우기는 내가 키웁니다. 내가 이제 제하수 퍼가지고 올챙이 죽지 않게 물 대고 그것도 올챙이가 저한테 해주는 또 고마움도 있어요. 모기를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울려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연못도 연못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녀석들도 다 이유가 있음을 배웁니다. 꽃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린다. 정원 안에는 연못 말고도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수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수지 안에 수국이 피었죠. 물 밖에도 물 안에도 핀 수국은 뭐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물에 비친 수국. 물속에 비치는 저 수국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신비한 매력을 풍기는 이곳의 이름은 숲속의 바다랍니다. 숲속의 바다는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이 지어준 그런 이름입니다. 이 저수에 있는 물빛이 지금은 좀 초록색에 가깝습니다만 한여름에는 보면 물빛이 파래요. 바다 물처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숲속의 바다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이 사실상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보물입니다. 이 물이 바로 여기에 마라방초에 있는 수국을 먹이 살리고 키우고 있거든요. 넉넉한 마음으로 수국을 먹여 살리는 숲속의 바다. 이 숲속에는 바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이 풍경, 설마 녹차밭인가요? 이건 녹차밭입니다. 녹차밭인데 처음에 수국 정원보다는 녹차를 먼저 심었죠. 그 역사책에 보면은 동국 여지성남지하고 세종실록지리에 보면은 고승녹차가 임금한테 진탕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그때 고승녹차가 품질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맹명을 유지하고 있지. 별로 그런데 고승에는 녹차밭이 없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들처럼 40대도 있었고 또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지만 그 꿈과 야망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녹차를 심었을 때 정말로 그런 아개처럼 역사 속에 노는 그런 품질도 저희들이 인정을 받고 심었고 또 이 자리에다가 녹차 전용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아토피라든지 피부병에 대한 사람들을 요양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뭐 저 잘못인가 모르겠지만은 자연 훼손이라 해가지고 고발이 되는 바람에 그 꿈도 접어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요, 지 꿈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녹차밭은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종조 씨는 이곳을 기억의 동산이라 이름짓고 그마저 기억하려 합니다.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이 계단은 기억의 동산 속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문객들의 필수 코스가 될 정도로 인기인데요. 실패를 그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했기에 이루어낸 결과일 겁니다. 좋은 분도 많이 있어요. 욕도 많이 먹지만은 이 천국의 계단은 거죠. 조명공사로 온 부산 사장님이 그냥 서비스를 지어준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실패의 아픔 대신 좋은 기억이 된 천국의 계단. 고승의 평야가 다 보이죠. 근데 이 자리에 오면은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게 그 아버지가 저 논을 빌려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키우는 그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애착이 나고 그랬죠. 이곳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도 이 시간과 장소가 좋은 기억으로 남길 종조 씨는 바랍니다.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는 사람들. 워낙 넓은 만큼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편백나무 숲이랍니다. 한낮에는 박해하고 요 편백숲의 온도가 3, 4도가 차가 나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장소가 정말로 좋아요. 되도록이면 여기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침 눈 뜨면 여기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장소에서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마음다짐도 하고, 아버지를 아는 어르신이 가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몸도 가늘하고 손도 하얗면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보면 좀 이런 나무를 키우고 사랑하는 이런 거는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종조 씨가 편백숲을 걷는다. 정종조 씨는 10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귀하게 예쁨 받고 자랐죠. 긴 시간이 흘러 고향으로 돌아와 숲을 가꾸는 사이 어느새 종조 씨는 몸도 마음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나는 갱이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35년 전 나는 이곳에 작은 흙집도 그려놔놓고 녹차밭도 그려놓고 그리고 녹차밭 따라 벚꽃도 그리고
그리고 숲속에는 숲도 그랬어요. 세월이 한 35년 흘렸습니다. 그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는 그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 만화방초 안에서 정말 좋은 공기, 물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세상 밖으로 나가 일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 IMF가 터지며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는데요. 괴로움을 잊기 위해 잡초를 뽑고 나무를 가꾸며 종조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이 정원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화방출 안 하고 계속 사업을 했다 하면 거죠.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했을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성이 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거죠. 그만큼 부는 축적을 못했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고 또 내 친구에 비해 지금 나는 굉장히 지금 젊게 살아요.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삶.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루아침에 얻어진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야산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35년간 그가 흘린 땀과 노력의 흔적은 정원 곳곳에서 볼 수 있죠. 호미로 땅을 간다. 피디님, 이 돌 하나하나 전부 나무 씌우면서 손 하나 다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갔겠습니까? 이 돌이 많은 산이 돼가지고 나무 심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대부분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버리고 나무 심기 좋도록 싹 기계로 골라버리는데 일일이 그 하나하나씩 깽이로 파서 심으니 손은 많이 가고 더 힘들지만 덕분에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친화적 정원이 탄생했고 그것이 이곳의 매력일 겁니다. 수국을 심고 호수로 물을 준다. 수국과 나무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일 년 중 딱 한 달 열리는 수국 축제. 오늘은 아쉽게도 비가 내립니다. 물론 비 오는 날도 수국의 아름다움은 변함없고 고마운 방문객들 사이 종조 씨에게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 수국 맹수로 만들어 주신 우리 송은 교수입니다. 정말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시고. 수국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공연 개최에 도움을 준 송원근 교수는 아주 특별한 인연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준비한다. 7년 전 수국 축제를 처음 기획하고 지도하는 학생들과 함께 고성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송원근 교수였습니다. 어느덧 7회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죠. 송원근 교수, 경상국립대. 그냥 SNS에 홍보 정도로 이제 홍보만 좀 해주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학생들도 너무 이 정원이 좋고 또 자기네들이 하도 좀 되게 보람차고 그래서 단순히 SNS 홍보만이 아니고 이제 여기다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젊은 친구들 사진 찍는 스팟도 만들고 막 건회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시작하게 된 거고 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한 거죠.
그래갖고 한 3년 정도 했어요.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계속 갈고 닦고 나아가는 것. 그 가치를 알아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 수국 명소로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주차장. 7년차 축제를 맞이하면서 가장 여건이 좋아진 건 주차장인데요. 어디를 가든 주차장이 불편하면 첫인상이 별로이기 마련이죠. 몇 번에 걸쳐 주차장을 조성했고 축제 기간에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하는데요. 그 역할을 큰아들 이혁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길 따라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입구 바로. 이쪽으로 3, 4분 걸어가시면 입구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축제 때 이렇게 아버지를 도와드리지만 평소에 정희혁 씨, 아버지가 장남. 농장에서 일하는 걸 생각하면 저는 뭐 아들로서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를 안내한다. 지금은 부산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혁 씨. 어린 날의 이혁 씨는 지금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그 시절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왜 도시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힘들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실까? 왜 지금도 손과 발에 흙을 묻히면서 저렇게 일을 할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떻게 소문을 듣고 몇몇 단체가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식을 담는 그릇은 도시에서 배울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의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은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는 것이 이런 농장이구나. 35년간 혼자서 가꾼 숲과 정원.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표소. 아내는 매표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떠나는 손님들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일이 아내의 몫입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남편한테 큰 도움은 일하는데 도움은 못 주지만 내 나름대로의 농장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73세 김숙자 하루가 씨, 또 어찌 아내. 보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런 자연을 원래부터 좀 좋아했기 때문에 전혀 반대 안 했죠. 깊은 산속 작은 흙집에서 사는 일이 살림하는 사람에게 조금 불편할 법도 하지만 이 숲이 가진 의미를 아는 아내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정원 속 카페. 요즘은 정원에 가면 다 카페를 만날 수 있죠. 넓은 정원을 구경하다 지친 발걸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곳. 여기에도 작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메뉴가 참 이쪽에 있습니다. 따뜻한 거 하나, 시원한 거 하나. 네, 9,000원 결제하겠습니다. 카페 운영은 작은 아들 재영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혼 초의 아내가 그 곁을 함께하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2잔 드릴게요. 네, 한 잔만 연하게. 든든한 아내와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부부는 이곳에서 결혼 사진도 찍고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버지가 30년 넘게 가꾼 정원에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의미 깊겠죠. 살기에는 도시에 비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보며 정원에서 일도 하며 재영 씨는 시골의 가능성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45세 정재영 씨, 차남. 아니면 도시 포화 상태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도 정말 비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창 이제 정원 문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농촌이라는 그 가치 자체가 최근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라 보고요. 정말 노력하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뛰어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내가 시식빵을 차른다. 카페에서는 아내가 직접 만든 빵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유명 제과점 못지않다는 평을 듣고 있다는데요. 40세 박미정 씨, 며느리. 배웠는데 이렇게 취미가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사람이 이런 제조가 있을 줄은 저도 생각은 못했고 정말 큰 시너지가 되고 있고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재능이 있고 그렇기에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든든한 일이겠죠. 수국과 함께 즐기는 커피 한 잔. 한여름의 행복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줄 조명에 불이 켜졌다. 길어진 여름 해가 아직 산마루에 걸린 시간. 수국 축제 기간이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가족들. 정정조 씨가 조금은 힘든 길을 고집스레 걸을 수 있는 힘은 가족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가까운 한 번씩 전화가 오는 사람이 꽃이 얼마나 피었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신 분이 있거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을 보러 가시려면 오지 마시고 그냥 자연이 좋고 산책을 하러 오세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 그러면은 눈이 아름다운 농장보다 마음이 편한 농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도 아마 이 생각은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잘 꾸며지고 잘 정돈되고 화려한 꽃들이 있는 것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관리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면서 이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내 욕심인가 모르겠지만은 정말 꽃 한 송이 키우기 위해 가지고 밤새도록 꽃을 키우기 위한 사람 땀방울과 정성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예쁘게만 보였던 한 송이 꽃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정성까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수국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정성과 노력. 정정조 씨의 인생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법을 배웁니다. 자막, 유튜브에 귀농닫기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44-204-8000 귀농귀촌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그린대로 상담전화 1899-9097 타이틀 살아리랐다. 다음 이 시간에